이삿짐 박스들이 있는 작은 폐업 예정 식당 앞에서 낡은 평상복을 입은 52세 식당 주인이 지쳐 보이며 의자에 앉아 패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42세 한국인 의사가 감사의 마음으로 깊게 인사하며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있고 옆에는 고급 검은색 제네시스 GV80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폐업 안내문이 보였고 의사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과 은혜를 갚겠다는 결의가 보였고 주인은 놀라고 감동한 표정이었다. 오후 7시가 넘은 작은 골목길의 식당,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문 너머로 한 남학생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교복 바지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상훈 52세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 밖을 서성이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김상훈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뭐 필요한 거 있어? 남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500원이었습니다. 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라면 하나만요. 김상훈 씨는 그 순간 학생의 눈빛을 봤습니다. 배고픔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김상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밖에 춥잖아. 학생은 주저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상훈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라면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를 가득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라면만요. 500원밖에 없어요. 김상훈 씨는 의자를 당기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남는 반찬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먹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학생은 눈물을 참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김상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주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학생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김상훈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는 게 최고지. 그런데 학생, 집에 사정이 어려운 거니?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낮에는 청소일, 밤에는 식당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학생 자신도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씨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구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학생은 500원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김상훈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 그 돈으로 학용품이나 사.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훈 씨는 학생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학생은 가방을 메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상훈 씨는 빈 그릇을 치우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학생, 눈빛이 참 착하네. 분명 잘 될 거야. 그날 밤 김상훈 씨는
500원짜리 동전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 언젠가 다시 올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김상훈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많이 변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들어서고 주변 건물들이 하나둘씩 재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훈 씨의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내 정미숙 49세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볼 돈이 부족해요. 카드값도 밀렸는데 어떡하죠? 김상훈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그냥 접을 수는 없어.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들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후 3시쯤 건물주 박철수 58세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언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훈 씨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요. 박철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건물도 재개발 대상이에요. 3개월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밀린 월세 250만 원도 다음 달까지는 꼭 정리해 주세요. 건물주가 나간 후 김상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대학교 2학년인 아들 김준혁 20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 어땠어요? 김상훈 씨는 웃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래. 학교는 잘 다녀왔고? 준혁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학기 등록금 언제쯤 마련되실까요? 학교에서 독촉이 와서요. 김상훈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록금 320만 원. 밀린 월세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휴학하고 일을 더 할게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 씨는 은행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1,500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정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기겠어요. 새벽 2시 김상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독촉 전화였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김상훈 고객님, 연체된 대출금 상환이 시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 15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김상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장사가 안 돼서요. 상담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석 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상훈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이었어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 박철수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상훈 씨, 여기 명도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밀린 월세 총 250만 원과 지연 이자 포함해서 3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지불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김상훈 씨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숙 씨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와 건물주가 나간 후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상훈 씨는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구나. 준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상훈 씨는 한숨을 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밀린 월세, 은행 대출, 명도 소송까지. 준혁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제 등록금은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먼저 급한 데 쓰세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이건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야. 그날 밤 김상훈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던 고등학교 동창 이영수 52세도 사업 실패로 자신도 빚더미에 앉았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김상훈 씨는 가게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사용했던 냄비, 접시, 테이블 하나하나가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참 행복했었죠? 김상훈 씨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고마웠어, 여보. 주말이 되어 준혁이도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세 식구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오후 5시쯤 옆가게 주인 최순자 57세가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훈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 골목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인데. 김상훈 씨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최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떡이에요. 새 출발 잘하세요. 어디 가시든 잘 되실 거예요. 김상훈 씨는 떡을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마지막 불을 끄며 김상훈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렸습니다. 폐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김상훈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님도 없는 식당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여보. 정미숙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왜 이래요? 김상훈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정미숙 씨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상훈 씨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준혁이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고 준혁이는 학교에서 뛰어나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명성병원 응급실 의사 한지훈 38세가 김상훈 씨를 진찰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후 한지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한지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대략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00만 원. 지금 당장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준혁이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지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미숙 씨와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김상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상훈 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미숙 씨는 화장실로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혁이는 복도에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전화를 돌렸지만 대학생인 친구들이 큰 돈을 빌려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숙 씨는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꺼냈습니다. 결혼반지, 목걸이, 시계. 다 팔아봐야 2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휴학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록금 대신 아버지 수술비에 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틀 후 김상훈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지훈 의사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미숙 씨는 무릎을 꿇으며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먼저 하고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한지훈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선수술 후불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 박은정 29세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7층 귀빈실에서 급히 오시라고 하십니다. 한지훈 의사는 잠시 후에 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훈 씨는 아내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됐구나. 정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병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가게 명도 기한이고 모레면 은행 대출 독촉 기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날 김상훈 씨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했습니다. 가게를 완전히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도 함께 가게로 갔습니다. 25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앞에는 짐을 실을 작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힘겹게 박스를 나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미숙 씨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쉬어요. 우리가 할게요. 하지만 김상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도 반짝거렸습니다. 이 낡은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는 김상훈 씨의 가게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잘 다려진 네이비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김상훈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김상훈 씨는 짐을 나르다 멈춰서서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성은 김상훈 씨 앞에 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도 작업을 멈추고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떨리는 손으로 500원을 들고 이 가게에 왔던 학생입니다. 김상훈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라면 한 그릇을 달라던 학생.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던 그 학생. 김상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학생이?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숙 씨도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 42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주신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는 사흘 동안 굶었었어요. 집에 가면 아픈 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여기 왔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냥 라면만 주셨어도 감사했을 텐데 따뜻한 밥과 반찬을 주시고 돈까지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김상훈 씨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날 제가 드리려던 500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안 받으셔서 제가 20년간 간직했습니다.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사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상훈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그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미숙 씨도 눈물을 닦으며 옆에 섰습니다. 강민준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가게를 정리하고 계신 겁니까? 김상훈 씨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폐업, 밀린 빚, 그리고 자신의 병까지. 강민준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김상훈 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김상훈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때 그건 그냥 밥 한 끼였을 뿐이야. 강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건 밥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김상훈 씨의 말을 떠올렸고 반드시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해 전문의를 거쳐 지금은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을 찾고 싶었지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고 가게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민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김상훈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강민준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심장 수술을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모든 빚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게 제 조건입니다. 김상훈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강민준 씨는 김상훈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20년 전 사장님께서 저를 살리셨듯이 이제는 제가 사장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제발 제 은혜 갚을 기회를 주세요. 정미숙 씨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상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강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사장님, 제 차를 타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시죠.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상훈 씨는 강민준 씨의 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도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민준 씨는 즉시 최고의 검사 장비로 김상훈 씨를 정밀 검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강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 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 씨는 김상훈 씨의 모든 빚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대출 1,500만 원, 밀린 월세 300만 원, 수술비 1,200만 원, 기타 생활비 비도 100만 원,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주저없이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사장님, 모든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수술만 받으세요. 김상훈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전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민준 씨는 김상훈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게 주신 건 반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실. 강민준 씨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이수진 39세, 보조집도의 박성민 35세, 수술 간호사 김영희 33세까지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을 하나하나 뚫고 손상된 부분을 정교하게 치료했습니다. 4시간의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정미숙 씨와 준혁이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일상생활 완전히 가능합니다.
정미숙 씨는 강민준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김상훈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매일 회진을 돌며 김상훈 씨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상훈 씨는 현저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퇴원 준비를 하며 김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서류 봉투를 꺼내 김상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김상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위치는 강남구의 번화한 거리, 면적은 예전 가게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민준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3년간 미리 지불했고 가게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도 모두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김상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너무 큰 은혜야. 강민준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배고픔 속에서 따뜻함을,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게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가게에서도 예전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눠주세요. 사장님의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평생 그렇게 살겠네. 퇴원하는 날 강민준 씨는 직접 차로 김상훈 씨 가족을 새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가게 입구의 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간판 좀 보세요. 현판에는 나눔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그 글씨를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강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정신을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게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달 후 나눔의 밥상은 성대하게 개업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직접 축하 화환을 보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들도 여러 명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상훈 씨의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는 여전했고 새로운 위치와 깨끗한 시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상훈 씨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정미숙 씨는 홀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준혁이도 주말마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준 씨가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강민준 씨를 보고 김상훈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강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개업 첫날이잖아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날 가져왔던 바로 그 동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500원 들고 왔습니다. 라면 하나 주세요. 김상훈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그때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네. 김상훈 씨는 강민준 씨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특별 정식을 차려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20년 전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민준 씨는 김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20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고, 희망이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김상훈 씨는 강민준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아저씨에겐 가장 큰 보람이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렴. 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며 항상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려고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김상훈 씨와 강민준 씨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가게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정미숙 씨와 준혁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자신의 병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감면해주고 무료 진료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20년 전 김상훈 씨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씨도 약속했습니다. 이 가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겠다고. 돈이 없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밥을 주겠다고. 강민준 씨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 9시 강민준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이 있어서요. 김상훈 씨는 강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저씨는 행복하구나. 강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주 올게요. 차에 타기 전 강민준 씨는 가게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나눔의 밥상. 그 글씨가 따뜻한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선행이 시간을 거쳐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상훈 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떠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숙 씨가 옆에 와서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김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준혁이도 부모님 옆에 섰습니다. 세 식구는 따뜻한 불빛 아래 서서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마지막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곳,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떨리는 손으로 500원을 건넸던 학생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고 그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나눠줬던 식당 주인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나눔이 만든 축복.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김상훈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눔의 밥상은 오늘도 따뜻한 불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